자, 이번 시간 담보물권 유치권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치권은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용 풀어보면 우리가 건물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를 우리는 도급 계약한다라고 그래요. 도급 계약. 여기 건축주, 주인이죠, 주인. 그리고 업자, 건축업자. 건물을 져주세요. 빌라 4층짜리를. 그러면 내가 공사비로 10억을 드릴게요. 이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도급인, 이쪽이 수급인. 주인이 도급인입니다. 도급인, 건축주. 업자는요, 건축업자는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분이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청을 주죠. 하도급 계약을 해서 딴 사람한테 공사를 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른 열심히 업자를 사람들 부려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완성을 하죠. 완성하면 돈을 받으면 돼요. 이쪽에서 돈을 안 주는 거죠. 공사 대금을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수금이 깔려 있는 거죠. 미수금이. 돈을 안 줘, 이쪽에서 공사비를.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하죠? 받을 사람, 돈 받을 사람을 채권자. 이 사람이 저 건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사한 거를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게 유치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공사로 인해서 미수금이 있을 때, 공사 미수금이 있으면 이 돈 받으려고 채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인도 거부하는 거다. 인도 거부. 버티는 거라고 그래. 버티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돈 가져올 때죠. 현금 가져와. 현찰 가지고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거부하면서 버티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그럼 어른 유치권이 있고요. 이게 유치권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동시행항변권도 있어. 동시행항변권. 이쪽에서 공사비 주고 여기는 뭐 주고? 건물 주고. 서로 이게 동시행 관계 있다. 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이 유치권에 관한 중요한 법리들 풀어봅니다. 의의 목적물에 관하여, 건물이죠. 건물에 관하여 뭐가요?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 미수금 채권이 생기고, 채권자가 그 물건에 뭐를요? 점유를 장악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권리. 주로 뭐 때문에? 공사대금, 공사 미수금 채권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여기 발표할게요. 시험 잘 나와요. 특성이 몇 가지냐? 세 가지예요. 산무야,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유치권에. 물 세 가지가 없어요. 우물물이 없다고 그래요. 우물물이 없다. 첫 번째 우가 뭐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우선 변제를 못 받아가요. 반면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한테는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없을 무자. 첫 번째 우. 두 번째 물은 물상대위가 없어요. 물상대위는 뭔가요? 건물이 불났을 때, 건물이 불나면 보험금이라는 게 보험회사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은행은 저당 잡은 집이 불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이요. 주인이 받을 보험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압류해가지고 채권 회수에 들어가요. 이게 물상대위인데 유치권은 이게 안 돼요. 유치권에는 뭐가 안 된다? 물상대위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물.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유치하는 거를요, 이 점유하는 걸 유치권이죠. 이걸 누가 뺏어갔다. 뺏어가 버리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뺏어올 수 없고 뭘로? 점유권으로 뺏어옵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뭘로 뺏어와요? 점유권으로. 점유권에 기해서, 여기 보세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유치권에 없는 거 세 개가 특성인데 그게 바로 뭐냐? 물이 없다. 우물물이 없다. 우는 우선 변제권, 물은 물상대위, 마지막 물은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거. 세 개 꼭 기억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만 나와요. 시험은 셋 중에 하나만.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유치권에도 인정되는 거. 그게 뭐냐면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 거죠. 가령 내가 차를 세 대 가지고 있어요. 소나타 하나, 제네시스 하나, 벤츠 하나. 차 세 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 가가 동시에 고장이 났네. 그래 카센터에 막혔죠. 그랬더니 견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견적이 1,500만 원 나왔어요. 견적 1,500.
그럼 수리비가 이 갚을 돈이요. 수리비가 1,500이라는 거지요. 차는 몇 대고요? 세 대. A, B, C 세 대죠. 세 대 수리비가 1,500이죠. 벤츠, 제네시스, 소나타. 내가 급해가지고 500만 원만 들고 가가지고 차 달라고 그랬더니 카센터에서 차를 안 주는 거죠. 왜요? 1,500을 다 갚으래. 그래야 차 빼준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아. 이 빚은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다 갚을 때까지요. 1,500을 다 갚을 때까지 차를 안 주는 거야. 나눠지지 않으니까. 500만 원씩 쪼개지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 목적물이 분할 가능한 몇 개? 3개여도 3개 자동차에도 불가분성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차이점. 자, 아까 저 건축업자는요. 여기 보시면 건축업자는 이 미수금을 안 주면 을은 유치권도 있고요.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 거고요. 얘는 동시행항변권도 있어요. 둘 다 뻗뛰는 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동시행항변권은 이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한 이 사람한테만. 만약에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제3자로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동시행항변권은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누구한테? 제3자에게. 3자에게는 주장을 못해요. 근데 유치권은 누구한테도 3자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달라요. 결정적 차이. 가볼까요? 유치권은 누구한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유치권은 물권이니까요. 물권이라서 누구한테도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동시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쌍무계약을 맺은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3자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꼭 기억하실게요. 결론적으로 유치권의 특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권의 특성은 우물물이 없다는 거. 우물물이. 요거 하나 첫째 줄에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유치권이 어떤 요건하에 성립하는지 성립 요건에 관한 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이죠. 우물물이 없어요. 우물물이. 적어볼게요. 물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이거죠. 건물 공사를 했잖아. 근데 돈을 안 주네. 그럼 이 미수금 채권이요. 미수금 받을 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건물에서 생긴 거죠. 건물에서 이 미수금 채권이 생겼을 때 그때 이 건물을 점유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가.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목적물에서 건물에서 채권이 생기고 건물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간단하죠? 목적물에서 건물에서 뭐가 생기고요? 채권이요. 미수금 채권. 미수금 뭐가요?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끝.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되냐?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세 가지예요. One more time. 건물에서 뭐가 생기고요? 미수금 채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건물을 뭐하고? 점유할 것. 그리고 뭐가 없을 것?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 없다. 그러면 을은 이 점유를 하는 순간 유치권이 생겨버려요. 또 강아지요. 강아지가 이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가 을의 어린아이를 확 물어버렸어. 공원에서. 그럼 을은 피해를 입은 거죠. 어린아이가 물려가지고. 그럼 피해를 입으면 뭐가 생겨요? 손해배상해달라는 채권 생기죠. 채권은 어디서 생긴 거죠? 강아지에서. 그러면 이 을이요. 피해를 입은 을이 이 어린아이 엄마가 부모가 손해배상을요. 치료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를 붙잡으면 유치권이 생겨. 못 붙잡으면 채권만 있는 거야. 강아지를 잡으면 유치권이, 못 잡으면 손해배상 채권만 있죠. 오케이, 요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겼다. 이를 결련성이라고 그런다. 결련성, 연관성. 학문적인 표현인데 결련성이 뭐예요? 연관성. 목적물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강아지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강아지에서 채권이 생겼죠. 이게 연관성이에요. 연관성. 그럼 자동차로 해볼까요? 갑이 차를 카센터에다 맡겼어요. 뭐 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그때 차를요,
세 대 맡겼어. 벤츠도 맡기고 제네시스도 맡기고 소나타도 맡기고 세 대를 갖다 맡겼죠. 수리비를 안 줬어. 수리비를 내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차를 줘 안 줘? 안 주지. 얘가 바로 차 수리를 해서 채권 생긴 거죠. 차를. 그죠? 근데 벤츠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어. 1,000만 원. 사고 나가지고. 그럼 채무자는 수리비 얼마 줘야죠? 1,000만 원 줘야죠. 이 1,000만 원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벤츠에서. 그럼 벤츠하고 1,000만 원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게 결련성이에요. 그럼 얘는 카센터는 어느 차를 점유해야 돼요? 벤츠를 점유해야 이게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엉뚱하게 뭐를요? 제네시스요. 제네시스를 점유하면 이거는 이거하고 연관성이 없죠.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 안 해요. 당의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를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 내지 연관성이라고 한다. 연관성. 그리고 그 목적물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찾아가겠습니다. 첫째, 물건에 관하여 뭐가요? 채권이요.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물건과 채권 간에 뭐가 있다? 결련성, 연관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연관성. 자동차에서 수리비 채권이, 강아지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건물에서 미수금 채권이 생겼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물건과 채권 간에 뭐가 있음? 연관성, 결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볼게요. 첫째, 이 목적물은 누구 물건이냐? 남의 물건이야 돼. 남의 물건. 남의 강아지, 남의 차여야 돼요. 만약에 누구 거면 자기 건물이면. 자기 소유 건물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는요. 내 거는 안 돼. 여기 발표. 남의 물건, 남의 자동차를 카센터가 점유를 해야 돼요. 수리비 때문에. 그래야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내 자동차는 유치권 못 걸어요. 오케이. 자기 소유 물건 안 됩니다. 두 번째, 결련성이 있어야 돼. 결련성이란 뭐라고 그랬죠? 건물하고요. 물건에서 채권이 생겨느냐. 이게 연관성이다.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이요. 비용 지출했다. 비용을. 보일러 수리비를 했어. 수리를 500만 원 주고. 그러면 임대인은 뭐를요? 피로비를 줘야죠. 피로비가 뭐죠? 보일러 수리비. 수리비. 그거를 불이행하면 그게 뭐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채권. 보일러 수리비가 500만원인데 그걸 안 주잖아. 안 주면 그게 뭐로 바뀌어?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죠. 그럼 이 손해배상 채권은 뭐죠? 보일러 수리가 불이행돼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채권의 연장선이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원래 채권의 연장선으로 봐서 요거랑 똑같은 걸로 봐. 법에서는 똑같은 거야. 보일러 수리비하고 이거 안 줘가지고요. 보일러 수리비 안 줘가지고 뭘로 바뀐 거?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 연장선이니까. 두 번째,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볼까요? 피담보 채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B가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벤츠를. 누가? 카센터에서. 그럼 수리해줬으니까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그 수리비가 얼마냐? 벤츠 수리비가 1,000만 원이야. 그럼 채무자가 갚으려면 저 벤츠를 찾아오려면 얼마를요? 1,000만 원을 주고 차를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바로 이 1,000만 원. 1,000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채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담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거.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먼저 있어야죠. 채권이 이게 받을 돈이야. 받을 돈이 있어야 유치권이 생기죠. 얼마?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받을 돈. 유치권자가 받을 돈. 그럼 아까 강아지가 사람 물었죠. 그 손해배상이 얼마냐? 1억이다. 눈이 실명돼서. 그러면 1억이 바로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죠. 그럼 이 채권이 어디서 생겼어요? 벤츠에서. 그러면 벤츠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 강아지하고 손해배상 채권도 연관성 있죠. 그 다음 보일러 수리비하고요. 보일러 수리비 불이행해서 생긴 무슨 채권?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원채권하고 연장선이니까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리비 안 줬죠? 그럼 손해배상 해야지. 그게 바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채권 연장선이니까. 다 유치권에 뭐가요?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다.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야. 되는 거. 뭐가? 보일러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채권. 그 다음 강아지요. 강아지가 물었을 때 손해배상 채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피르비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 채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들이죠. 되는 것들. 이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 이거 될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근데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시험 잘 나와요. 피담보 채권이 뭐 할 수 없는 거? 될 수 없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유치권이 성립 안 하는 거야. 유치권 성립해요? 불성립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야. 성립 못하는 거. 성립할 수 없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해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기억해요. 여기 별세개.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바로 이거 방금 전처럼 벤치에서 채권이 생겨야지. 건물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수리비 채권이, 보일러 수리비 채권이. 이게 목적물하고 뭐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 채권 어디에서 생겼어? 건물에서, 보일러 수리해서. 너는 왜 생겼어? 벤츠 수리해서. 너는 왜 생겼어? 강아지가, A가 키우던 강아지가 우리 애를 물었어. 채권 생겼어. 이게 바로 뭐야?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유치권 들이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보는 거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 첫째, 보증금입니다. 두 번째, 권리금입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죽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보증금 별세개, 권리금 별세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거 그러면 이 두 가지야.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건축 자재대금이야. 자, 먼저 보증금하고 권리금 먼저 연결해 볼게요. 보증금 가볼까요? 보증금. 자, A로부터. A가 빌라 주인, B는 빌라 세입자. 세입자가 여기요. 보일러를 수리하면 뭐가 생겨요? 수리비 채권 생기죠? 수리비 달라고 할 수 있죠. 나 500만 원 수리했어. 수리비 500만 원 들어갔어. 그죠? 그 수리비가 어디서? 건물에서 생겼죠. 그러면 건물하고 채권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세입자가 저 빌라 얻을 때 보증금 1억을 넣었어. 보증금 1억은 건물 수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건물 수리해서 생겨야 이게 채권이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래야 이게 피담보 채권이 돼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건물 수리에 쓰인 돈이에요? 아니죠. 보증금은 건물에다가 쓴 돈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에게 준 거지, 주인에게. 그래서 보증금은 건물하고는 뭐가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야, 될 수 없는 거야?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이거는요, 보증금. 그래. 보증금 가지고는 B가 얘가 돈 안 준다. 보증금 1억 안 빼준다. 이거 가지고는 얘가 유치권을 못 걸어요. 유치권 걸 수 없다.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얘가 보증금 안 주네, 주인이. 그럼 이거 가지고요. 1억 채권 가지고요. 이 1억 받을 채권 가지고 얘가 유치권, 건물 점유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대신에 뭐는 돼요? 동시행항변권은 돼. 동시행항변권은. 유치권은 안 돼. 왜 안 돼요? 건물하고 보증금하고는 연관성이 없어. 왜? 이 돈은 건물에 쓴 게 아니라 주인한테 준 거지, 주인한테. 구로 보증금 1억에 대한 반환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는 거다. 별표. 두 번째, 권리금.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시설비죠, 시설비. 이 건물에 상가 같은 경우에 시설비 들어가죠. 만약에 PC방을 한다. PC방 시설비 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컴퓨터 사죠. 조명 사죠. 그죠? 그 다음에 자판기 갖다 설치하죠. 이런 것 등등 구매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게 권리금이죠. 이 비용은 건물에다가 쓴 거예요? 시설비에 들어간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별개 시설물에 들어간 거지. 건물에 돈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권리금 가지고도 건물의 유치권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야.
뭐 가지고? 권리금. 권리금은 건물에 지출한 거예요? 아니죠. 비품이죠. 비품에 쓴 거지. 그래서 권리금하고 뭐하고? 건물하고 연관성이 없다. 이거 연관성 없지. 보증금하고 뭐하고도? 건물하고도 연관성이 없죠. 그래 이거는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세 번째 건축 자재대금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것도 최근 판례라서 아주 유력해요. 자재대금입니다. 자재대금. 자, 요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빌라 공사를 하는데 업자가요. 업자가 시멘트가 떨어졌잖아.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멘트가 바닥 공사할 때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시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이쪽에 동양 시멘트 공장에다가 전화를 했죠. 뭐 해달라고요? 시멘트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시멘트를 이쪽에서 보냈죠. 그래서 시멘트를 보냈어요. 얼마를? 8천만 원어치를. 8천만 원에 외상거래를 한 거죠. 외상거래를. 누구한테? 얘한테. 그럼 얘가 시멘트를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얘는 채무자. 얘는 시멘트를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채권자. 받을 사람 채권자. 얼마를요? 8천만 원이죠. 결제대금 8천만 원인데 얘가 안 주는 거죠. 얘가 돈을 결제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채권자가 이 건물을 가가지고 유치를 해버린 거야. 유치권을 얘가 걸어버렸어요. 왜? 이 돈 안 주니까 미수금. 그때 우리 대법원은 C는 여기에 유치권을 못 건다는 거예요. 왜냐? 이 8천만 원의 채권은 건물이요.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라 건물로부터 채권이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시멘트를 뭐 한 거예요? 매매한 거지. 시멘트를 뭐 해서? 매매해서 생긴 채권이죠. 매매로 생긴 채권이야. 매매로.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C는 유치권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치권 거는 거예요? B가 이 건물 공사를 하잖아. B가 업자죠. 업자, 공사업자. 이분이 업자입니다. 이분은요, 동양 시멘트 공장 사장이죠. 공장주죠. 공사를 한 사람은 누구야? B죠. B가 이 건물 공사를 한 거지. 그래서 미수금이 있다. 여기 10억이요. 얘가 안 줘가지고. 그러면 B가 여기 유치권 거는 건 돼요. B는 유치권 걸어도 돼, 얘가. 업자가 유치권 거는 거예요, 유치권. 왜? 이 미수금 안 주니까. 누구는요? 시멘트를 매매한 사람. 매매한 C는 유치권을 못 건다는 거야, 얘는. 왜요? 이거는 건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시멘트를 뭐해서? 매매로 생긴 거지 건물로부터 채권 생긴 게 아니잖아. 건물로부터 받을 돈 나온 게 아니잖아. 뭐해서? 매매로. 시멘트를 팔아가지고 생긴 거죠. 그래서 바로 자재값. 자재대금 할 때 자재가 뭐죠? 시멘트죠. 시멘트 매매대금 채권은 건물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대금이요. 자재값 가지고는 유치권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 동양시멘트는 이 자재값 가지고는 유치권을요. 자재 매매대금으로 유치권을 못 걸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외상거래를 죽어도 안 해요. 얘네들은. 왜? 유치권이 안 생기니까 여기. 현금 아니면 현금 들고 와야 시멘트를 보내줘요. 절대 그냥 외상으로 거래하지 않아요. 제가 건물 지을 때 얘네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멘트를 계속 이렇게 썼거든요. 건물 층수가 좀 올라가니까. 근데 좀 모자란 거죠. 그래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빨리 시멘트 한 10트럭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쪽에다 보내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외상이 없대. 외상이. 무조건 현찰 선입금이야. 현찰 뭐 해주세요? 선입금이야. 그러지 않으면 시멘트 차량이 트럭이 안 간다는 거야. 바로 이것 때문에요. 왜요? 유치권이 안 생겨. 얘가 돈 떼먹으면 유치권을 못 걸어. 그래도 무조건 현찰이야. 현찰 장사. 그래서 시멘트 가공업체 이쪽이요. 이쪽이 현금 다발이라서 아주 알짜 기업이라고 업체에는 알려져 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론성,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첫 번째는 보증금, 두 번째는 권리금, 세 번째는 자재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이건 나중에 특별법에서 공부합니다. 세 가지. 유치권에 뭐가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놈 몇 개? 세 개. 첫 번째 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건축 자재값, 시멘트 매매대금. 오케이. 세 가지 잡고 갑니다. 오케이.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 피담보채권이 되는 거.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피담보채권이 되는 거,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해서 정리하실 것. 여기가 포인트.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련성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정리해 보면,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겼나요? 결련성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3개. 그 다음 목적물을 뭐 하냐고요? 점유하냐고. 자, 이제 점유를 만나러 가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유치권이 생깁니다. 그 바로 점유에 관한 거 만나러 가죠. 점유에 관한 거. 가볼까요?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그 가기 전에 그 채권은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해요. 받을 날짜가. 돈 받을 날짜, 결제 날짜가 돼야 그 다음에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결제 날짜 이전에는 안 돼요. 그 다음 물건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점유는 무슨 점유? 적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 거꾸로 무슨 점유? 불법 점유는 안 돼요. 적법 점유만 돼요. 무슨 점유는 안 되고요? 불법 점유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요. 밤에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 수리했어. 그럼 저는 무슨 점이요? 훔쳐가지고 점유한 거니까 무슨 점이요? 불법 점이죠. 제가 수리를 아무리 해도 저는요, 그 수리비 가지고 유치권을 못 거는 거예요. 왜? 남의 차 훔쳐가지고 점유했잖아. 이 사람 안 돼. 누구만 돼요? 적법 점유만. 적법 점유는 되고 뭐는 안 돼요? 불법 점유. 이 사람은 유치권을 걸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이 성립해요. 무슨 점유도 돼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돼요. 여기 별표. 써볼까요? 이 뜻이죠. 갑이 강아지를요, 봄에 산책시키려고 공원으로 갔죠. 잠깐 놓고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일을 벌인 거죠.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를 물어버렸다. 여기 눈을 그래 실명이 됐다. 저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쪽은 피해자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나 피해자야. 피해자. 피해 입었어. 너 손에 물어줘야 돼. 너 채무자야. 그럼 유치권이 생기려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죠? 저 강아지를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죠.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생기지요. 점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야. 점유가 곧 생명입니다. 피해 입은 사람이 저 강아지를 붙잡아야죠. 근데 저 강아지가 불독하고 치아와 두 마리가 있어. 근데 물은 게 불독이야. 그럼 나는 뭐를 잡아야죠? 바로 불독을 잡아야지. 불독을. 그래야 유치권이 생깁니다. 물은 놈을 잡아야지. 잡으려고 했더니 불독이 막 째려보죠. 그럼 못 잡지. 치아와 데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채권하고 물건하고 연관성이 없잖아. 이게 바로 결련성이다. 바로 불독을 잡아야죠. 잡아왔어 만약에. 누가요?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점유했죠? 그러면 유치권 생기는 겁니다. 강아지 붙잡으면. 근데 얘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하룻밤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왜? 이 강아지 좀 맡아줘. 그래서 A가 누구한테요? 친구 집에 맡겨놨죠. 친구 집에 강아지 맡겨놨죠. 그러면 강아지는 누가요? 친구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있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직접 점유. 친구는 강아지를 뭐 하게 됩니다? 직접 데리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친구를 통해서 무슨 점유?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유치권을 인정돼요. 제3자인 친구가 뭐하고? 직접 점유를 하고 자기는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 이런 형태도 유치권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유치권 인정된다. 이거 아무 문제 없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점유가 이쪽으로 오면 이 친구가 강아지를요. 이 친구 집에 갑이 놀러 온 거죠. 와보니까 여기에 자기 강아지가 여기 있네. 그래서 B가 어떻게 했어요? 너 데려가라. 나 힘들어. 나 직장 출근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너 데려가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뭐가 와요? 점유가 넘어오죠. 점유가 이렇게. 얘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채무자가 직접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누가 데리고 있으면? 채무자가 데리고 있으면 유치권은 불성립해.
별세.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럼 누가 데리고 있는 거? 친구가 제3자가죠. 제3자가 무슨 점유율이요? 직접 점유율. 이렇게 하는 거는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유치권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자기는 채권자 자기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건 돼요? 인정되는데 누가요? 채무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는 거를 얘가 뭐하면 간접 점유. 얘가 간접 점유해 얘 통해서 간접 점유.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점유는. 왜? 채무자가 강아지 데려갔잖아요. 채무자 손에 강아지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간접 점유해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누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강아지 데려가서 직접 데리고 있는 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걸 채권자가 뭐하면 간접 점유. 이 형태로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하는 건 제3자가.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를 채권자가 뭐하면 간접 점유. 이건데 이거는. 결론이 뭐예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느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오케이.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유치권 인정. 채무자가 직접 데리고 있는 건 불인정. 이걸로 정리 끝. 해결됐죠? 예,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강아지로 이 사건을 뽀개버리면 쉽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입니다. 뭐한 후 성립한 거? 압류 후에. 자 볼까요? 이 건물에 업자가요 공사를 해줬습니다. 저 건물은 사우나 건물이었어요. 사우나 건물이 좀 시간이 오래돼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고객 흡수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공사를. 누가? B가. 그래서 B가 공사를 맡은 업자입니다. 업자. 그리고 이 사우나 공사를 하려고 저 A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다가 대출을. 뭐 하려고? 공사비 만들려고. 그래서 이 건물은 저당권이요.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상황입니다. 은행 앞으로. 그리고 B는 열심히 이거를 어떻게 한 거죠?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이미 뭐가 성립돼 있고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은행 앞으로.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10억. 담보는 이 사우나 건물이요. 그리고 B는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자죠. 공사업자. 공사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죠? 깔끔하게. 공사비 주면 끝나지. 공사비 이쪽에도 주면 끝나는 거죠. 채무자가. 그 문제는 이 채무자가 돈을 10억을 은행에서 땡겨왔죠. 대출을 땡겨왔죠. 이거를 못 갚는 거야. 이것도 못 갚고 공사비도 못 갚고 대출금도 못 갚고. 그런데 얘는 기다려줬어. 얘가 돈 갚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미루면서도 얘가 기다려줬어. 내가 기다릴게. 근데 은행은요 10억을 못 갚으니까 대출금 상환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매 신청을 했어요. 누가?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인 은행이 얘가 돈을 계속 미루니까 이자를 미루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매 신청을 했어. 경매 신청을 넣어버리면 법원은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압류를 해. 압류를 걸었어. 압류를 5월 달에. 근데 이 건물은 저당권이 뭐한 후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자가 뭘 한 거예요? 압류를 친 거야. 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압류를.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경매가 들어오면 법은 어떻게 해요? 압류를 해요. 왜요? 처분하지 말라는 뜻이야. 압류를 걸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처분하지 마시오. 이를 뭐라고 그래요? 처분금지효라고 그래요. 처분하지 마시오. 처분하지 마. 손대지 마 이거. 이게 처분금지효가 생겨. 압류가 되면. 압류가 된 거야. 압류가. 누가? 국민은행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얘도 돈 못 받았는데 얘도. 그죠? 그때 채무자가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괘씸한 거야. 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경매를 냈어. 네 건물에. 기분 나쁘잖아. 얘는 가만히 있구만. 똑같이 돈 못 받은 건 똑같은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뭐래? 경매를 집어넣었어.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래 A가 어떻게 한 거야? 얘한테 점유를 넘겼어. 뭐가 되고 나서? 압류 후에. 압류가 되고 나서 점유를 얘한테 줘버렸어. 업자한테. 그럼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생기지. 압류 후에 B 앞으로 뭐를요? 점유를.
점유를 넘기는 순간 얘가 뭐가 생겨? 유치권이 생겼다. B가 점유를 취득해서 뭘 취득해서? 점유를 취득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유치권이 성립하더라 이거지. 채권자가 건물 점유를 하는 순간부터 유치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B는 유치권을 얻은 겁니다. 유치권을. 언제? 점유를 넘겨받은 순간부터. 문제는 언제요? 이게 압류 후라는 거야. 압류가 5월 달에 넘겨받은 거, 점유를 넘겨받은 거는 6월 달에. 6월 달에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은 경매로 낙찰이 됐어요. 왜? 은행이 경매 넣었잖아. 국민은행이.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넣었죠. 그래서 낙찰이 됩니다. 누구한테? C에게. 얘가 낙찰자. 낙찰자가 세주인이죠. 사우나 세주인 된 거죠. 그때 문제. B는 채권만 있나요? 아니죠. 공사대금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금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채권 있죠? 업자는 공사비에 대해서 뭐가 있음? 채권이 있어. 채권. 근데 이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예요? A죠. 얘가 채무자고 얘는 채무자 아니죠. 이거 얘한테 돈 요구해요? 못해요? 못하지. 이 채권을 얘한테 요구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B는 이 채권 때문에 누구한테요? C에게. C한테는 뭐 요구하는 거 안 돼요?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 주장하나 못하나? 못하죠. C에게 뭐 주장 못해요? 동시행항변권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돼. 왜 안 돼? 야야야, 동시행항변권은 채무자 이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지. 얘는 제3자잖아. 제3자. 이걸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C에게는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기출문제. 문제는 유치권을. 얘가 6월 1일 날 점유를 넘겨받아 가지고 유치권이 생겼어. 유치권이. 근데 그 유치권이 언제 생겼어요? 압류된 후에. 이 사우나 건물에 뭐가 되고 나서 압류가 된 후에 유치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유치권은 압류의 무슨 효력? 처분 금지 효력이 생긴 뒤죠. 처분하지 말라는 뜻. 압류 효력이 생기고 나서 점유를 얻어서 유치권 생겼죠. 그래서 이 유치권은 불완전하다. 압류 후에 들어온 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유치권이라고 기억해요. 불완전 유치권. 무슨 유치권? 불완전이야. 불완전. 왜 불완전? 압류 후니까. 그래서 이 유치권 제가 만든 거 이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무슨 유치권? 불완전 유치권. 같이 해보실까요? 불완전 유치권. 그거는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주장을 못해요. 주장할 수 없다. 불완전하니까. 언제 얻은 거? 압류 후에. 압류되고 나서 압류된 걸 얘가 유치권 얻었죠. 불완전해. 결론이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얘한테 주장 못하는 거야. 얘한테 주장 못하는 거야. 거꾸로 뒤집으면 압류 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압류 들어오기 전에 B가 유치권을 얻었다. B가 유치권을 얻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이게 불완전한 거니까 압류 후에는 불완전한 거니까 압류 전에 유치권 얻으면 뭐 할 거야? 이거는 완전한 유치권이다. 이거는 완전한 유치권. 그럼 어떤 차이가 생겨요? 압류 전에. 이거 압류 들어오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생겼죠. 그러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완전 달라.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이는 소위 뭐라고 그래요? 제가 불완전 유치권이다. 불완전 별표. 왜 불완전해요? 압류 효력이 생기고 나서 유치권 점유를 얻었으니까. 그거는 압류의 무슨 효력? 처분 금지 효에 저촉이 되어서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별표. 그럼 뒤집으면 압류 전이면 뭐 하기 전이면 압류 전 써보세요.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 이 유치권은 무슨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 무슨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이다. 완전한 유치권. 그거는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시험은 둘 중에 하나.
압류후냐 압류전이냐. 시험은 둘 중에 하나.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죠. 26회, 27회, 30회, 31회. 오케이. 그래서 유치권이 언제 점유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언제 점유를 한 거야? 점유를 압류되고 나서. 압류된 후에 점유해도 유치권은 생기는데 그게 불완전해서 낙찰자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고, 압류 전이라면 압류 전에 점유를 해서 유치권 생겼다. 이거 완전한 거라서 낙찰자에게 주장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니을은요. 저당권 뭐한 후 설정 후요.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전에? 압류 전에. 압류 전에 성립했죠. 그러면 압류 전이니까 뭐야? 이거는 완전한 거죠. 완전하니까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오케이. 그럼 이 니을을 뭐예요? 두 가지로 시점이 나눠지는 건데 앞쪽은 저당권 설정 후예요. 저당권보다는 늦었는데 뭐보다? 압류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시점이. 저당권보다는 늦고 뭐보다? 압류보다 전이죠. 그럼 이거는 완전한 거야. 왜? 압류 들어오기 전이니까. 오케이. 원 more time 해볼까요? 뭐 설정 후? 저당권은 설정한 뒤지만 뭐 하기 전에? 압류 전이자. 압류 전. 그럼 이게 포인트야. 압류 전. 그러면 이건 무슨 유치권? 완전.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모니다. 오케이. 이 문제가 압류 후 유치권입니다. 압류 후 유치권. 압류 후 불완전 유치권. 압류 전 완전 유치권. 두 가지 꼭 부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점유죠. 점유하고 직결되어 있는 유치권 성립 요건 문제. 자, 그리고 유치권 성립 요건의 마지막이죠. 유치권에 관한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배제 특약이. 네 번째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이 유치권 사전 사후에 뭐 하는 거? 포기 특약. 포기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이게? 임대차 계약할 때 건물 원상복구 특약이요. 건물을 뭐 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넣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야. 임대인이 계약서에 이걸 넣어요.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요. 이게 뭐냐면 이 원상복구 특약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 보일러 수리비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비용 지출했죠. 그 비용을 원래는 돌려받는 거죠. 주인한테. 비용 달라고. 보일러 수리비 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야. 이걸 포기하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도 이거는 유효야. 이거 유효.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 건물 원상복구 특약은 무슨 뜻?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거라. 이거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그럼 비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비용 받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 말은 유치권을요. 유치권을 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유치권 포기 특약이다. 유치권 무슨 특약? 포기 특약으로 이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서에 무슨 특약? 원상복구 특약. 이렇게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용 상환 포기고 두 번째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치권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떠나라. 이거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해. 그 말은 뭐야? 그냥 가, 너. 그냥 떠나. 그냥 가 이런 뜻이야. 끝나면 너 그냥 몸만 나가 이 뜻이야. 이게 바로 유치권 포기 특약. 이 포기 특약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약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들어있으면 이 특약 들어있으면. 여기까지 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논의 네 가지를 보셨는데요. 네 가지 볼까요? 첫째,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겼을 것 1번. 두 번째, 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돈 받을 날짜 지났어 안 지났어? 결제 날짜. 날짜 지났어. 그러면 유치권 생겨. 세 번째는 목적물 뭐 할 것? 점유할 것. 이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는데 누가 점유하면 땡이에요? 채무자가 점유하면 땡이지. 채무자가 강아지 복원하면 꽝이야. 제3자가 복원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 압류 후에도 돼 안 돼? 돼요. 압류 후에도 유치권은 되는데 그거는 불완전해서 낙찰자에게 주장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 다음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리고 유치권 성립 요건은 네 가지예요. 건물에서 채권이 생겼나요? 그리고 변제기 됐나요? 채권은?
그다음 건물을 뭐 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나요?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나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유치권에 뭐라고 그래요? 성립 요건 논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립 요건 네 가지 그럼 이게 쫙 입에서 나오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연결하고 다음 주에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부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